자, 여러분들 그 실기 실무 문제 2번까지 했고요. 이어서 문제 3번하고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이고,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란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적격 증빙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적격 증빙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네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자, 기본적으로 이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요런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9월 2일 거래고요. 신도전기의 제품 판매 매출이죠. 제품 판매를 하고 매출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금은 어음은 신도 기전이 발행한 것이다 그랬는데, 어음 발행한 거 보니까 여기 800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음을 받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나머지 외상매수금에 있는 건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부가세 유형은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경우 11번, 뭐 이건 아시죠? 계산서일 경우는 13번, 영세율일 때는 12번,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전표에다가 입력해 보면서 붕괴된 것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붕괴를 먼저 써드려야 되나? 붕괴를 한번 먼저 제가 써드릴 테니까 보면서 여러분은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차변에 지금 우리가 매출한 거에 대해서 어음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받을 어음, 뭐 거래처는 당연히 신도 기전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800만원 받았으니까 8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여러분이 공급가액 세액 입력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 해가지고서 1000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있고, 얘도 거래처 매출 채권이니까 신도 기전 써놓고요. 금액은 나머지 금액인 3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여기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서 1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시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대변에 분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받으러옴으로 받은 거, 나머지는 외상으로 된 거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9월 2일 날짜에다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2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11번 과세라고 되어 있었고요. 판매한 거 제품이었었죠. 공급가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신도 기전,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기는 혼합분기 누르셔야죠. 자, 차변에다가는 받으러옴 받은 거, 받으러옴은 800만원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300만원 신도기전,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 회사에서도 이런 거래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회계 담당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래를 여러분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9월 10일 제조부서의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
10벌을 인천상회로부터 구입하고 우리 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회사는 작업복 구입 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있었죠. 자, 직원들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키워드에다가는 잊어버리지 않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제조부서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이라서 비용 문제를 쓸 때는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비용 문제가 나오면 500번대를 쓰셔야 돼요.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복리후생비 되겠죠. 계정은 얘는 500번대, 그 다음에 계정은 복리후생비, 인천상회로부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미지급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면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했으면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회사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카드 그래서 금액은 49만 5천 원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자, 이게 신용카드 매출 잔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에서 카드 과세되는 품목이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7번에 카과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차별에다가는 공급가액만큼 복리후생비 여기 500번대니까 제조경비로 써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45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별다른 사항 없으니까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45,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 9월 12일 전표를 카과로 입력하시고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금액은 45만원 45,000원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계정을 여러분이 원재료로 되어 있는 거를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바꿔 주셔야 될 것이고요. 대변의 것은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아마 분기할 때 4번 넣으면은 미지급금도 그냥 나올 거예요. 9월 10일 걸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2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용은 57번 카과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그냥 작업복 정도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카과라든지 현과라든지 또는 우리가 14번 건별 이런 거 입력할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나뉘어지죠. 여기 49만 5천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 45만원과 부가세 4만 5천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래처는 인천상회라고 했어요. 인천상회.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라고 아까 했었죠. 법인카드. 그 다음에 분계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누르셔야겠죠. 4번 여기 보시면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분계 유형으로 4번. 자, 그리고 여기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요? 복리후생비 500번대 511번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두 번째 요구하는 분계사항도 여러분이 잘 입력을 하신 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5일 거래이고 피빈사의 제품 100개 한 개당 판매 금액은 1000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접 수출. 그럼 우리가 직접 수출해서 판매한 거니까 이따가 부가세 이용 코드 번호는 16번 수출 그거 선택하라는 얘기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대요. 자, 단 선적일이 10월 5일이었었고요. 환율은 1000원이었대요. 자, 수출 신고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10월 5일 거래 입력하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16번 수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선 금액을 따져 볼게요. 제품은 100개였었고요. 물론 거기 수량하고 단가 입력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달러로 100달러라고 했는데, 1000달러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0달러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100만원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율이 1000달러, 한 개당 판매 금액이 1000달러에 저기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단가는 100만원짜리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총 1억이 이렇게 나오겠죠? 기준, 뭐, 이렇게 선적일 환율을 항상 쓰셔야지 돼요. 선적일 환율을 써준다. 자, 그럼 이렇게 선적했을 때 붕괴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거래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1억 원 들어왔겠죠. 자,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만 있을 테니까 1억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 10월 5일 거래 제가 직접 입력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날짜는 10월 5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출에서 직접 수출했다 그랬으니까 16번 수출 입력해 주시고요. 품목은 제품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팁이긴 한데요. 지금 수량은 100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단가는 지금 1000달러라고 했단 말이죠. 1000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그 1000달러의 1달러당 환율이 지금 1000원이라고 그래서 단가가 그냥 계산하는 방법, 수량을 넣지 마시고요. 여기에 1000달러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환율이 13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원을 이렇게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개당 단가가 100만원짜리라는 거 요걸로도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를 싹 지우시는 거예요. 수량을 그냥 100개를 지우고 계산기 대신에 그냥 이거를 대신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는 이제 100만원짜리인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1억이 나오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단가가 소수점으로 되면은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수일 때만 이렇게 환율 계산을 이걸로 대신 해놓고 싹 지워서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코드는 어떤 여기 있죠? 피빈사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0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했다 그러니까 직접 수출 1번이죠.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 자, 분기는 전액 다 받았으니까 3번 혼합 분기를 하셔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1억 원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봅시다. 날짜는 10월 22일 거래고요. 영업부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를 연관서점에서, 여러분 문제들 나중에 읽으실 때 키워드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만약에 비용 문제가 나오면 800번대 도서라고 했는데 거래처, 연금서적, 그 다음에 계정, 현금, 구매하고 전자계산서, 증빙서류는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매입 계산서니까 우리가 매입은 5번대로 50번대로 시작하죠. 부가세 유형은 53번 계산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증빙서류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금액은 지금 얘는 책은 도서는 면세 품목이잖아요. 면세 품목이어서 부가세가 면제돼요. 그러니 이 전자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죠. 이게 면세 품목일 때 우리가 증빙서류로 전자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53번 계산서 1을 선택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분계를 하게 될 때에는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서를 갖다가 구매했다고 했으니 차변에다가는 도서 인쇄비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500번대요 800번대요 800번대 판관비로 도서 인쇄비 선택해 주셔야 될 거고요. 금액은 137만 5천원. 대변에다가는요 얘를 갖다가 현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현금 137만 5천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네요. 그죠? 계산서는 면세니까 일단 면세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10월 22일 날 또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부가세 유형은 여기 매입에서 계산서일 때 여기 면세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계산서일 때 53번 품목은 도서 해놓고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 외 지난번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다 안 쓰면 틀리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모르겠어요. 시험지에서는 주어진 대로 다 입력하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면 입력하세요. 시험지에서 주어진 자료는 다 입력하셔야지 신경 안 쓸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안 쓰고 감점이라든지 뭐 틀렸다고 제가 채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게 해준다 틀리게 해준다 그걸 제가 말을 뭐라고 해드릴 수가 없어요. 1375000 자, 거래처는 영관서점 전자계산서 받았고요. 분기에는 현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1 이렇게 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계정 뭘로 바꿔주세요? 도서 인쇄비 800번대 도서 인쇄비로 이렇게 띵 해주시게 되면 된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실무 업무에서 다루는 것들을 주로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쉽단 말이죠. 그래서 연습만 좀 잘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 반복해서 또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회계 1급 기출문제 몇 회분 풀어봐야 돼요 그러시는데 전 기본적으로 10회예요. 기출문제 이론 문제 10회분 정도 풀어보시게 되면 어지간한 건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굳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기 때문에 70점만 넘으면 돼요. 근데 왜 10회를 하라고 그러느냐고요?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공부하려면 회계 1급에서 내용들 착실히 잘 기초를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실력이 세무 2급 때 많이 뒷받침이 된답니다. 그래서 10회분 정도 풀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낮으면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적게 돼요.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11월 2일 거래네요.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880만원 공급대가네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판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 다음에 별다른 사항 없이 얘는 매출이 된 거라서 우리는 현금 영수증에 현과라는 계정을 코드를 사용해서 등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매출이니까 일단 차변에 받은 것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880만원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왔겠죠. 대변에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공급가액은 자동으로 제품 매출해서 800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벌써 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는 차변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월 2일 거래로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11월 2일 거래로 유형은요, 현금이니까 매출에서 현금과 관련된 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과세 품목이니까 현과라고 쓰시면 돼요. 현과 22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품목은 제품이라고 그랬어요. 자, 공급가액은 현과일 때도 공급대가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거래처는 뭐 개인 소비자라고 했으니까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혼합 분기로 해주셔야겠죠. 현금 받은 게 아니라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노파심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품을 팔았다고 했는데 여기 그 수기로 써보라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고 안 쓰고 제품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 제품과 제품 매출은 다른 겁니다. 제품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거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계정이고 제품 매출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매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의 매출, 즉 수익 계정이에요. 재무상태표 계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아예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 제품하고 제품 매출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회계 2급때 나왔던 상품과 상품 매출도 똑같은 의미로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12월 19일 거래고 매출 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로 홍성 백화점에서 생활용품 세트를 구입하고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이거 매출 거래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출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지금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접대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2회차서부터는 프로그램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접대비라는 규정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 규정이. 그래서 접대비라고서는 더 이상 여기 전산 회계세무에서는 접대비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규정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매출을 하고 나서 매출 거래처에 연말 선물로 선물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받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해요. 왜냐? 얘는 불공사항이기 때문에요. 5번에 불공사항. 제가 불공사항은 6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불공사항. 그 중에서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네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에서 불공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 세액은 안 나타나고 이 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이 돼서 그 전체 금액을 매출거래처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결제는 카드로 했다고 하니까 카드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민카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 19일 날짜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19일. 자꾸만 재채기가 날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예, 재채기를 한번 제가 연달아 몇 번을 해서. 자, 여기 전 유형은 제가 불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공 54번 해주시고요. 품목은 생활용품 세트예요. 수량은 10개, 단가는 5만원. 자, 거래처는 홍성백화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불공지 사유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F2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예전에 접대비였던 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걸로 선택. 그다음에 분기는 혼합 분기로 해주셔야겠네요. 아니, 카드로 해도 되겠다. 혼합 말고 카드 결제 했으니까요. 카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미지급금. 여기서 이렇게 카드로 결제한 걸 하시더라도 카드로 결제한 그 거래처는 반드시 어디여야 된다고 했죠? 카드 회사 국민카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은 원재료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그랬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여기 매출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판관비로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불공 처리하고 난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액 두 가지 합쳐진 공급 대가가 전체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걸로 보이시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4번 문제네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오류된 내용들 정정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자, 7월 31일 거래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경영관리부서 직원을 위해서 확정급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400만원을 이체하였으나 회계 담당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회계 처리를 했다. 자, 이것도 간단하지만 복습으로 해보자고요.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줄여서 DC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 연금을 송금할 때에는 확정기여형은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처리할 때 특히나 확정급여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건 아는데 잘 실수하는 게 여기 경영관리부서라고 하면 이 퇴직급여도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공장과 관련된 500번대 비용인지 800번대 비용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보편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본사 부서의 직원 거하고 그 다음에 생산부서 직원 거하고 퇴직연금을 이체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500번대 하나 800번대 하나 두 개를 기록해야 되는 게 보편적인 문제 형태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확정급여형의 경우 확정급여형일 경우는 우리는 얘를 DB형이라고 부르죠. 이때는 차변에다가 지금 그 확정급여형은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할 때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지금에서 이체했다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전 세무 2급 가면 요게 회계처리 지난번이었으면 나왔던 것 같은데 회계 1급에도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실 때는 있잖아요.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그 금융기관의 계좌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용하는 보통예금 계좌처럼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그냥 예금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그냥 회사에서 운영하는 예금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직접 그 퇴사자의 통장으로 돈을 직접 보내줘요. 회사로 돌려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회사가 뺏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31일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는 일반 전표 입력이 있겠네요. 그죠? 일반 전표 입력이 가셔서 날짜는 7월 31일 이렇게 보세요. 퇴직급여가 아니라 계정 뭘로 바꿔줘야 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걸로 바꿔주시라는 얘기죠. 이 계정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물어본 문제예요.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월 28일 영업부서에 또 뭐라고 돼 있냐?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다다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선물 세트 500만원 부가세는 별도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근데 얘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정확하게 처리할 날이면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세금계산서는 매입이겠죠. 이렇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얘를 매입매수 전표에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51번 과세로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야 될지 54번 불공으로 선택해야 될지 요거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실무에서도 직원들한테 회계 담당자인 직원들이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실수가 나오느냐 하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공사항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수이든지 몰라서이든지 이렇게 불공을 갖다가 과세로 처리하는 실수를 많이 하시더란 말이죠.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상사들한테 많이 꾸사리를 먹는 이유가 이걸 잘못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달라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금액도 잘못되고 혹여나 그 상사분이 이런 거 체크 안 했다가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거 다 두들겨 맞는 그런 세무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틀려지고 세무조사 때도 불이익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배우시면서 제가 암기해 놓으라고 하는 것들은 꼭 시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10월 28일 거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적격증빙이 나왔기 때문에 매입매출 전표에 아마 과세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뭘로 바꿔줘야 된다? 불공으로 아마 바꿔주는 걸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10월 28일 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야 되겠죠. 몇 번? 800번대. 자, 한번 보자고요.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0월 28일. 자, 여기 과세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51번.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분기도 한번 보세요. 분기도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죠? 현금으로 해가지고서. 자, 현금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자, 얘를 뭘로 바꾼다? 54번. 불공으로 바꿔주시고요. 금액은 손댈 거 없어요. 다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불공제 사유. 이 불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금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현금으로 다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계정을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얘는 매출거래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3번, 4번 문제 한번 쭉 실무 문제 같이 해 보았고요. 잠깐 쉬었다가 5번, 6번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